에서는 IT 과정이 정규 과정이죠. IT라고 안 하고 요즘 ICT라고 많이 하죠. ICT 안에 IoT도 있고 인공지능도 있는데 ICT라고 합니다. 요즘은 ICT라고 하는데 뭐 새로운 용어인데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IT 정규 과정 중에 저희가 과정이 IoT, AI 과정이 있고 그 다음 AI 과정이 있어요. 일단 과정 이름부터 한번 볼게요. 매년 바뀌기 때문에 과정 이름이 헷갈리는데, 여기 있네요. IoT AI 기반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자 과정이 있고, 그 다음 어디 있어? 예, AI 플랫폼 활용 소프트웨어 개발자 과정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과정 두 개가 정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규 편성. 그래서 이거 정규 편성이 되어 있고, IoT AI 과정은 1200시간 10개월 과정으로 편성되어 있고, AI 과정은 720시간 6개월 과정입니다. 여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채팅창에 계속 올리셔도 되고, 기존에 했던 사람들 뭐 있었던 사람들은 계속 뭐 이렇게 공유될 만한 이야기 하셔도 되고요. 조용히 있어도 되고요. 네. 장난만 치지 않으면 됩니다. 지한이 잡으러 간다 내가. 까불려. 자, 이렇게 있는데 과정 두 가지를 소개를 하고, 왜 유튜브를 켰냐면은 전화 면접으로 이 두 가지 과정을 30명 되는 사람들한테 전화를 일일이 전화해가지고 똑같은 내용을 똑같이 얘기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방송을 통해서 과정 소개를 일단 한 방에 끝내고요. 한 방에 끝나고 나면은 이제 개별 전화를 통해 가지고 과정에 참여하는 의사나 기타 이제 문의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제 면접을 진행을 할 겁니다. 면접을 진행을 할 거고, 1차 합격자들은 아마 이번 주 중이나 다음 주에 연락이 별도로 갈 겁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공부하시면 돼요. 알았죠? 공부하시면 되고, 과정 설명이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그 정도면 충분히 끝날 것 같고, 우리가 지금 단톡을 만들어 가지고 과정 두 가지 다 동시에 문의를 받고 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기 방송 끝나고 나서, 전화 면접이 끝나고 나서 또 궁금한 점 있으면은 언제든지 카톡을 이용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톡을 제가 문자를 계속 보내서 스팸을 많이 보냈는데 1대1 카톡이 있고 단체 카톡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확인하냐면, 우리 소개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접수했던 홈페이지죠. 어디야? 요거 누르면 되나? 정보통신. 여기 보면 IoT 누르면은 제일 위에 이렇게 링크가 있습니다. 여기 링크가 있고, AI 플랫폼도 똑같이 여기 링크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1대1도 있고 단체 카톡도 있으니까 언제든지 활용을 하시면 되고, 이제 질문을 하시면 저희가 이제 실시간 로봇들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를 하고 있거나 이렇게 하고 있을 때는 바로 답변을 못 해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실망하지 마시고 해주시면 확인하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정 운영을 하는 사람은 이상복 저랑 조동현 교수님 이렇게 두 분이 진행을 할 거고, 과정은 이제 IoT 과정이 먼저, 편의상 10개월 과정을 IoT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AI 과정은 이제 720시간짜리 6개월 과정을 얘기를 할게요. IoT 과정하고 AI 과정이 저랑 조동희 교수님하고 플러스 알파로 다른 강사님들 오셔가지고 수업이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메인은 저랑 조동희 교수가 하게 될 거고, 나머지 여러가지 과목들은 이제 나중에 배정에 따라서 다른 강사분들이 오실 수가 있어요. 일단 여러분들이 제일 관심 있어 하는 취업률 얘기부터 할게요. 저희가 AI 과정은 2021년에 신설된 과정입니다. 신설됐기 때문에 취업률이라는 게 이런 게 아직 나온 게 없고요. 대신에 이제 AA 과정 같은 경우는 최신 장비라든지 여러 가지를 올해 지원을 많이 받은 과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새로 만들어졌고, IoT 과정은 3년차 들어가는 과정이고요. 올해도 지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받아서 올해도 운영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험률로 얘기를 하자면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까지 제가 이제 과정을 했는데, 2017년도에는 충북에서 키보드가 왜 이래? 애들이 키보드 너무 후졌어. 2017년도에는 충북에서 제가 학생들 가르쳤을 때 시험률이 86% 정도 나왔습니다. 그 다음 2018년도에 광주로 발령을 받아서 첫 해는 70%, 19년에는 86%, 작년이네 벌써 95% 이렇게 취업이 됐어요. 상당히 취업률이 좋은 편입니다. 보통 취업률이 60% 미만입니다. 보통 현실적으로. 지금 17년도에 취업률이 높아서 다 좋은 게 아니고, 17년도에 수료해서 취업한 학생들 중에 지금도 회사를 IT 쪽에 개발자로 회사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한 80% 정도 됩니다. 그 다음 18년도에 다니는 애들도 거의 한 65% 정도는 계속 개발자를 하고 있고, 19년도 애들은 지금 100% 다 일하고 있습니다. 여기 취업했던 애들이 그대로. 얘네들은 또 100%겠죠. 아직 인생의 쓴맛을 못 봤기 때문에 열심히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취업 유지율이 가장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회사 들어가는 건 어떻게든 들어갈 수 있는데, 회사 들어가서부터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죠? 회사 들어가서부터가 문제예요. 그래서 회사 들어가서 얼만큼 버틸 수 있느냐, 내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 이게 가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IoT 과정이든 AI 과정이든 취업률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고 나서 회사에서 얼만큼 잘 버틸 수 있느냐, 그죠? 요즘 우리 흔한 말로 예, 얼마나 존버할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회사에 5년이고 10년이고 장기간 근무하면서 본인의 꿈을 위해서 또는 자기의 만족도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계속 다녀야 되는 게 이제 제일 좋잖아요. 그죠? 근데 예를 들면 취업을 했는데 6개월 만에 그만두고 3개월 만에 잘리고, 이 길은 내 길이 아닌가 봐 하면서 1년 안에 그만두게 돼버리면, 사실은 여기서 한 6개월에서 10개월 되는 이 1년 가까이 되는 시간을
그냥 허비하는 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는 가장 많이 신경 쓰는 게 고용 유지율이다. 여러분들이 월급을 꾸준히 안정적으로 들어올 수 있을 만한 직장을 알선해 드리고 또 회사에서 열심히 이제 아무 걱정 없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면서 개발자로서 얼만큼 오래 일을 할 수 있느냐, 요거에 초점을 가지고 저희가 수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수업의 어떤 방향성이라든지 그런 철학은 IoT 과정이랑 AI 과정이랑 똑같이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뭐 크게 어느 반이든 본인의 스타일에 맞춰 가지고 좀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조금 설명을 조금 더 해볼게요. 자, IoT 과정은 비전공자도 아무 상관없이 들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 과정들 중에 전공자들이 10% 정도밖에 안 됐어요. 인원들 중에 많아봐야 15% 정도. 그러니까 25명 중에 2.5명은 없으니까 한 3명, 4명 정도, 많아봐야 3명, 4명 정도는 전공자였고 나머지는 전부 비전공자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저는 비전공자인데 잘할 수 있을까요? 라는 의문을 가지고 걱정을 하고 있으면 안 해도 돼요. 10개월 안에 여러분들을 전공자로 만들어 드립니다. 그래서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단지 걱정해야 될 거는 내가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꾸준하게 퍼포먼스를 내면서 지치지 않고 공부를 할 수 있을까? 요 걱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요 과정에 들어오실 거라고 마음을 먹었으면 좋은 비타민제가 뭐가 있을까? 뭐 이런 걸 걱정하셔야 돼. 내 체력이 버틸 수 있을까? 지금이라도 방송 끝나고 전화 면접 끝나면 동네 한 바퀴 돌면서 계속 체력을 조금 비축을 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근심 걱정 없이 가정 수업에 열심히 들을 수 있도록 본인이 신변 정리를 좀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 종합 비타민 아주 좋습니다. 종합 비타민 뭐 아무거나 드셔도 됩니다. 그래서 꾸준히 복용을 하시면서 내 체력이라든지 건강 상태를 계속 유지해 주는 게 제일 좋아요. 몸이 아파가지고 공부를 중단하는 게 가장 아쉽습니다. 저도 지금 몸이 별로 안 좋은 상태지만 여러분들은 공부를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비전공자들도 상관없어요. IoT 과정들은 비전공자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비전공자를 전공자로 만들어주는 거는 AI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비전공자 상관없다. AI 과정도 비전공자 상관없다. 근데 AI 과정은 6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비전공자들이 AI 과정을 익숙해지게 되려면 좀 편하게 얘기할게요. 저희가 좀 친숙하게 조금 박터지게 열심히 해야 된다. 잊지 마시고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AI 과정은 조금 이따 설명을 하고 IoT 과정부터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비전공자도 상관없고 역대 모든 과정들이 비전공자들이 더 퍼포먼스가 더 잘 나왔습니다. 조금 해보고 조금 이렇게 뭔가 경험해보고 온 친구들이 초반에 내가 아는 내용이 이제 수업이 진행되면은 그때부터 퍼포먼스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끝에 가가지고 따라잡히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래서 2020년도도 마찬가지고 19년도도 마찬가지고 18년도도 마찬가지고 조금 공부를 하고 온 애들이 나중에 비전공자들을 한테 따라잡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초반부터 마음가짐을 조금 타이트하게 안 잡고 와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합류하게 되면은 제가
정신적 고통을 안겨드릴 겁니다. 많이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 거예요. 기본적인 모토가 우리 같은 경우는 항상 그래왔듯이 여기 1200시간 가지고는 비전공자를 전공자로 만들기가 시간이 부족해요. 부족하기 때문에 1200시간을 이게 우리 모토입니다. 1200시간을 2400시간처럼 사용하자. 이게 우리 모토고,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720시간짜리니까 뭐 1500시간 정도 되겠죠. 그죠? 여기 720시간을 공통적인 목표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통적으로 어떤 일을 벌어지냐면 우리는 공부를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말과 휴일이 없어지는 신비한 마술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르겠어요. 저희는 일반 학원이나 뭐 이런 것처럼 그렇게 수업을 안 해요. 저희는 팀 프로젝트가 추가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개개인이 혼자 열심히 공부하면 되는 게 아니고 팀으로 합을 맞춥니다. 그리고 그 팀이 계속 변경이 되면서 새로운 사람들이랑 새롭게 계속 팀의 합을 맞추면서 지식을 공부를 할 겁니다. 지식을 공부를 하면 이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고 나면 팀 프로젝트가 시작이 될 건데, 이 팀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내가 부족한 부분이나 내가 조금 더 잘하는 부분이 생길 거고, 자신감이 생기거나 자신감을 잃는 경우도 발생을 하죠. 그러면 이런 부분을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극복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월화수목 금금금이 무슨 말이냐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수업을 하고 토요일 일요일도 팀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시간을 소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날 나는 무조건 쉬어야 되겠다, 난 토요일 일요일날 무조건 다른 일이 있어, 나는 내 개인 시간을 포기하지 못해, 그러면 못 들어오면 됩니다. 안 들어오면 됩니다. 알았죠? 괜히 들어와 가지고 뭐 나는 그 시간을 나는 토요일 일요일날 시간 절대 뺄 수 없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토요일 일요일날 만큼은 나를 위해서 쓰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과정 안 들어오면 됩니다. 그죠? 근데 10개월 또는 6개월을 정말 열심히 정말 빡세게 공부를 해서 10년 이상을 본인이 이쪽 계통에서 일을 할 수 있다면 1년 정도 그 시간 포기할 수 있을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 생각이고, 근 4년 동안 그렇게 친구들이 다 성공을 하고, 여기 보셨다시피 취업률과 취업 유지율이 그 부분을 바로 표시를 하고 있는, 보여주죠, 지표가. 그래서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토요일 일요일 그냥 없다고 생각하세요. 알았죠? 추석 뭐 연휴 뭐 휴가 이런 거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1년 고3 생활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3 생활. 알았죠? 고3 때보다 더 열심히 공부할 겁니다. 막 여기 와서 평생에 여러분들이 가장 열심히 공부한 1년이 아닐까, 손가락 꼽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그래서 팀 프로젝트를 하게 될 거고, 본인의 실력에 맞춰서 실력에 맞는 친구들이랑 프로젝트 팀을 구성할 수도 있고, 제가 여러분들을 쭉 지켜보고 또 실력이 맞거나 비슷한 애들, 아니면은 실력이 현저히 차이 나는 친구들이랑도 팀 프로젝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그 이유가 있지만, 맨날 똑같은 사람끼리만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실력 차이가 나는 부분에서 내가 앞서가 보기도 하고 내가 뒤쳐져 보기도 하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고 여기서는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연습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사회생활 하기 나가면은 다 극복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다 경험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10개월, 6개월 정도 경험을 하고 나가면 담담해집니다. 오히려 개발원에 있을 때가 빡세기는 더 빡세고 취업하고 나서는 좀 널널하다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즐겁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즐거운 일도 많을 거고 힘든 일이 많을 건데 개인적으로 힘들겠지만 전체적으로 되돌아봤을 때는 그냥 재밌게 이제 시간이 흘러가는 거를 경험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제 소개가 빠졌는데 제 소개 뭐 할 필요가 있는가 해볼까? 과연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약을 팔길래 뭘 믿고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느냐.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은 저는 잠깐만요. 과정 시작했을 때 완전 비전공자가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두고 수업을 진행해 주시냐고요? 저희는 시작할 때 전부 비전공자에 맞춰서 합니다. 아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부터 시작하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죠? 비전공자들을 대상으로 처음부터 수업을 진행을 해요.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여기에 전공자들이 또는 경험자들이 너무 이건 내가 너무 아는 거니까 이제 초반에 집중을 못해서 뒤처지는 경우가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공자들이 처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만들어 와라 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기초부터 재미나게 시작할 겁니다. 처음엔 재미나게 시작하겠지만 나중에 힘들겠죠. 근데 뭐 그래요. 아무튼 역대 시간을 전부 다 비전공자에 맞춰서 비전공자들이 전공자들이 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그 난이도를 선택을 해왔고 전공자들도 나중 되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전공자들 비전공자들이 나중에 학기 말쯤 되면은 다 실력이 비슷해집니다. 비슷해지기 때문에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백지면은 백지 채워 나가면 되잖아요. 그죠?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프로그램, 초등학교, 나는 국민학교였는데, 어쨌든,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코딩을 했어요. 코딩을 했는데, 이때 제가 처음 배운 언어가 C 언어인데, 저는 이제 중학교 때까지 제가 프로그램을 엄청 잘 짜는 천재인 줄 알았는데, 고등학교 때 엄청난 벽을 만납니다. 내 친구, 고향 친구 중에 프로그램을 정말 잘 짜는 친구가 있었는데 저는 이제 이만큼 콧대가 높았어요. 세상에 나보다 프로그램 잘 짜는 사람이 없어 라고 생각했었지만 도대에 나가고 전국대에 나가서 프로그램을 짜보니까 전국에는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마치 슬램덩크 전국대회처럼 저는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래서 강백호 등 다치듯이 정신적으로 멘탈이 깨져가지고 고등학교 때 좀 방황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프로그램을 포기를 하고 다른 걸 할까 했는데 배운 게 이거밖에 없어서 그냥 이 길로 왔어요. 왔는데 그때 제가 느낀 감정이 뭐냐면 내가 컴퓨터를 아무리 난다긴다 프로그램을 난다긴다 하더라도 진짜 나보다 더 잘 짜는 사람이 많더라.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또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저는 의대를 가고 싶었지만 공부를 못한 관계로 컴공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컴공 가서 저는 하드웨어에 관심이 많았는데
군휴학하고 복귀해 보니까 소프트웨어 공학과로 변경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제 전공은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전공이고 하드웨어에 상당히 관심이 많고 좀 그래요. 그래서 좀 약간 변태적인 어떤 관심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하드웨어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동작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가 조금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이제 똑같이 예를 들어서 해봅시다. 배를 생각해보면 배, 우리 선박. 중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이나 만드는 기술은 별 차이가 없어요. 별 차이가 없는데 이거를 운영할 수 있는 기술력 차이가 있겠죠. 그죠? 근데 하드웨어는 또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요. 비슷하게 만드는데 그거를 운영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문제, 또 그거를 만드는 데 있어서의 시스템 문제, 플랫폼 문제, 이런 문제가 있겠죠. 이런 게 조금 어느 쪽이 더 선진화라는 말이 조금 웃기긴 하지만 어느 쪽이 조금 더 선진화되었느냐, 투명하고 또 조금 더 조금 좀 창의적으로 또는 뭔가 독특한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쪽이 조금 더 요즘은 각광을 받지 않나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공부를 좀 많이 했어요. 저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대학교 졸업하고 여러분들 잘 모르지. 여러분들은 잘 모르죠. 여러분들 형들이나 삼촌들이 아는 전자사전, 예, 전자사전, 여러분들 고대 유물인 PMP 뭐 이런 거 만들었습니다. 이런 거 만들었고 이런 거 만들다가 여러분들 아이폰 3GS 맞나 이거? 이거 나왔을 때 어플리케이션 앱이라고 하죠. 이 앱 개발 붐이 일어나는데 이 붐을 타고 저도 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발자 월급쟁이 하다가 회사도 운영해보고, 회사 운영을 LG전자랑 이제 많이 해봤죠. LG전자에 있는 휘센 관련된 어플리케이션 초반에 제가 거의 다 만들었고, 저희 회사에서 여러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공지능, LG 인공지능은 뭐가 생각납니까 여러분들? LG 인공지능이 요즘 이름이 뭐더라? 그 핸드폰이 맨날 붙어 나오는 거 있는데 그 이름 뭐더라? 띵큐. 로봇 청소기, 로보킹, 그것도 제가 만들었습니다. 로보킹의 알고리즘을 제가 만들었는데 100% 들어간 건 아니고 여러가지 하드웨어적인 이런 거, 그쵸, 띵큐. 예, 띵큐. 그거 띵큐 인공지능 개발 서버 초기 모델을 저희 회사에서 설계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회사 없애버리고 돈도 많이 들고, 그래서 이 친구들 다 LG전자로 취업시켜버리고 한 몇 달 놀다가 더 이상 놀기가 힘들어서 한 2년 노니까 일을 해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개발자로 하기에는 조금 힘이 들고, 그래서 이쪽에서 와서 이제 여러분들 선배님들을 다 이제 가르치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막 미국에서 박사 학위 받고 막 이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현직에서 오래 있었다. 골수 너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본 내용으로 돌아오면, 월화수목금금금 주말 휴일 없이 열심히 여러분들 청춘을 바치는 그 대가로 저는 여러분들을 취업과 지속성을 선물해 주겠다. 예, 이 말을 꼭 하고 싶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월요일
부터 금요일까지는 우리가 정규 수업이 보통 9시 시작을 해서 저녁 6시에 마치는데 저희는 저녁 먹고 9시 30분까지 팀 프로젝트를 하게 됩니다. 하게 되고, 제가 추천하는 거는 기숙사에 무조건 들어오셔서 공부하세요. 불편하더라도 기숙사에서 공부를 하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그럼 주말에는 뭐 하느냐? 토 일요일 날은 보통 한 10시 정도 모여서 저녁 한 6시 7시 뭐 7시까지 팀 프로젝트 합니다. 그럼 휴일 날은 뭐 하느냐? 휴일 날 없어요. 똑같이 토요일처럼 그렇게 합니다. 추석 명절 때 뭐 하느냐? 과제 나갈 겁니다. 네. 1년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정신 차려보면 사원증 목에 걸고 프로그램 짜고 있을 거예요. 네. 전체적인 대략적인 어떤 틀은 이렇고요. 그 다음 과정 설명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아니요. 기숙사는 우리 오늘 면접 보고 나서 신청해서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공부를 얼만큼 열심히 할 수 있느냐, 내가 어떤 비타민제를 먹고 얼만큼 존버할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거 중간에 내가 너무 힘들어서 포기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있으신 분들은 안 오시는 게 맞습니다. 안 오시는 게 맞고 정말 열심히 할 생각으로 오셔야 돼요. 이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어떤 곳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수업 방식의 스타일로 계속 수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공부를 했던 어떤 방식하고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기 때문에 적응을 못할 수도 있는데 하다 보면은 다 극복합니다. 팔굽혀펴기보다는 손가락을 얼마나 빨리 움직이느냐 연습을 많이 해요. 한글 타자 연습 이런 걸 영타로 많이 연습해 오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팔굽혀펴기 팔굽혀펴기 뭐 1분에 60회 한다 그래가지고 코딩 잘 짜는 건 아니니까, 그죠? 눈을 반쯤 깔고 영타를 칠 수 있다. 요거 가장 중요한 겁니다. 어느덧 시간이 40분이 흘렸네요. 이제 과정 설명을 조금 해줄게요. 과정 설명을 좀 하고 과목 설명을 조금 하고 간단하게 이제 전체적으로 Q&A를 좀 받고 전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IoT 과정은 조동현 교수가 전화를 할 거고 AI 과정은 제가 직접 전화를 할 겁니다. IoT 과정부터 한번 볼게요. 지원이는 다시 들어올 거니? 자,
자, 저희 과정은 IoT 과정은 C 언어, 그 다음 C++, 그 다음 파이썬, 그 다음 C# 이 정도 하고요. C++ 할 때 플러스로 Qt도 하게 될 겁니다. 오야, 아유, 야, QT가 QT가 한 걸로 이거네. 큰일 날 뻔했네. QT 못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자, 이 언어를 주로 사용하게 되는데 이 언어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다 하게 됩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언어들을 다 하게 됩니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기초 프로그래밍은 아마 C 언어를 할 것 같고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베이스를 하게 될 겁니다. SQL. 데이터베이스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데이터베이스 잘하면 데이터베이스만 잘하는 게 데이터베이스를 활용을 잘하면 여러분들 처음 취업할 때 뿐만 아니고 이직할 때 대문자라서 이직할 때 몸값을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SQL도 중요하고 그럼 사물 인터넷 제작 실습에서는 IoT의 기본 원리를 잠깐 배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멀티 플랫폼 실습에서는 C++하고 Qt 야 큰일 날 뻔했네 를 하게 될 거고 OP 프로그래밍에서는 아마 C#을 하게 될 거고요. IoT 오픈 이거는 팀 프로젝트 할 겁니다. 프로젝트. 여러분들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거지만 프로젝트를 정말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생각보다. 보통 전공자들 4년 동안 프로젝트 뭐 두세 개밖에 안 하는데 저희는 프로젝트를 거의 뭐 매주 프로젝트 할 겁니다. 매주 프로젝트. 인공지능 프로그래밍은 파이썬 가지고 할 거고요. 이것도 파이썬 가지고 아마 할 겁니다. 파이썬을 배우는 게 아니라 파이썬을 활용해 가지고 뭔가 만드는 거겠죠. 이런 거는 이것도 프로젝트하고 다른 언어들도 활용하면서 하게 될 거고 파이썬 프로그래밍은 파이썬 프로그램 배우는 거고 RPA는 RPA를 배우게 될 겁니다. RPA라고 요즘 이제 뜨는 그 방법이 있습니다. 또 알고리즘 응용 실습은 여러분들이 예전에는 이게 컴퓨터 구조였던 것 같은데 컴퓨터 구조보다 알고리즘이 요즘 더 필요할 것 같아서 과목을 좀 바꿨어요. 알고리즘을 조금 건드려주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면 기초 책 진도가 나갈 겁니다. 기초가 나가고 기초는 아주 쉽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 과제 기초 그 다음 프로젝트 팀 프로젝트 이런 식으로 대부분 이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될 거고요. 기초는 전체 과목의 20에서 30% 정도밖에 안 나가고 나머지는 전부 실질적으로 구현을 하는데 구현. 이 구현을 하기 위해서 기초적인 어떤 수업 내용이 부족하실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자습을 통해서 보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본인들이 자습을 해서 보충을 하고 팀 프로젝트에서 서로 모르는 거를 공유하고 서로 알려주고 하면서 부족분을 채워나가면서 프로젝트를 해 나갑니다. 저희는 보통 방송 압도적인 프로젝트 물량으로
여러분들 취업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보통 취업할 때 프로젝트를 보통 한 열 몇 개 제출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목표하는 거는 한 40개 정도 프로젝트를 할 거고요. 40개 정도 끝나고 나면 그 중에서 잘하는 거, 아니면 여러분들이 좀 자랑스러운 거 했던 것들을 다 골라가지고 포트폴리오에 넣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 전공자들이 4년 마치고 포트폴리오가 3개, 4개 정도 제출하는데, 저희는 뭐 보통 열 몇 개 정도 또는 10개 뭐 이 정도 여러분들 선택을 해서 낼 거고, 더 많이 제출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압도적인 프로젝트 물량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취업할 수 있는데 도움을 준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올해 새로 시작하는 과목은 이제 AI 과정 설명을 조금 해드릴게요. 말고 나와라, 나와라, 나왔다. 자, 우리 IoT AI 과정에서도 AI 부분이 두 파트가 나눠져 있죠. 요거 잠깐 이제 건들고 가는 그런 수준인데, AI 전문 과정은 커리큘럼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뭔가 조금 다르죠. 다른데 비슷해요. 본 과정은 파이썬만 합니다. AI 과정은 파이썬만 배웁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로 파이썬만 배우고, 나머지는 알고리즘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파이썬 알고리즘을 하게 될 거고, 파이썬 여기 있죠. 알고리즘을 파이썬으로 하고, 여기 파이썬 프로그래밍이 있죠. 하고, 나머지는 파이썬을 가지고 다 인공지능 실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AI 과정은, IoT 과정은 여러 가지 부분을 조금씩 다루면서 넓게 배운다 그러면, AI 과정은 조금 파이썬을 하나 배우고 좀 깊게 좀 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집중할 수 있는 파트는 AI 과정이 조금 더 집중할 수 있을 것 같고, IoT는 그냥 그런 거죠. IoT 과정은 전천후 개발자를 양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 AI 과정은 AI 개발자를 양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르죠. 그렇죠? 조금 AI 과정은 세부적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IoT 과정은 조금 넓게 과정을 좀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뭐 인공지능, 뭐 머신러닝, 딥러닝 뭐 이런 것들은 거의 주제는 비슷하게 진행될 거지만 조금 더 넓게 진행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파이썬을 또 잘하면 또 요즘은 또 취업할 수 있는 또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AI 과정은 올해 새 컴퓨터가 들어올 거고요. 뭐 아무튼 지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올 겁니다. 이렇게 파이썬만 배우기 때문에 나는 부족할 거 아닌가 싶지만, 사실은 현대 인공지능을 하기 위해서는 파이썬만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또 없어요. 그래서 파이썬으로 선택을 했고, 프로젝트 상당히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그 전체적인 프로젝트라든지 공부는 똑같은 그 베이스에서 진행이 될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똑같이 여기 위에 똑같이
네. 요거 똑같은 베이스로 똑같이 운영될 겁니다. 이렇게 진행될 겁니다. 조금 궁금한 거 있으면 이제 또 질문을 좀 받아볼게요. 질문을 받고 나머지 개인적인 어떤 면담은 조금 있다가 통화를 통해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간단한 대답을 좀 해드리고, 구체적인 어떤 대답이 길어질 것 같은 부분은 일단 최대한 해보고 나머지 전화 통화를 통해서 또 받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지금부터 채팅방에 욕 빼고 다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궁금한 거 없어?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진짜 본인이 열심히 하지 않으면 기회는 잘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 오지 않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걸 미리 공부해 가면 좋을까요? 본인이 어떤 과정을 선택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IoT 과정을 선택을 하셨으면 C 언어를 공부를 미리 하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AI 과정은 파이썬을 조금 보고 오시면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잠시만요. AI 과정에서 IoT로 옮기고 싶거나 과정이 시작되면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바꿀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AI 과정 신청했는데 IoT로 가고 싶다 그러면 IoT로 변경한다고 신청을 전화를 해서 하시면 됩니다. 근데 IoT 과정이 있다가 AI로 갖고 싶다 그러면 AI 과정으로 변경한다고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저희는 자격증이 언급되어 있는 거는 관련 자격증이지 자격증을 딸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저희는 이쪽 관련된 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격증 공부를 따로 하진 않습니다. 저희는 무조건 only 포트폴리오 만드는 데 집중을 할 거고, 여러분들 실력 향상에 집중을 할 겁니다. 자격증 공부는 하면 좋지만 할 시간이 없을 거예요 아마. 그 다음 AI 과정 지원자입니다. 교재 구입은 따로 해야 됩니까? 아니요, 저희가 교재는 100% 다 지급을 합니다. 교재는 AI 과정, IoT 과정 전원 다 교재가 전부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사지 않으셔도 되고, 유튜브 같은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는 3일짜리도 있고 일주일짜리도 있고 보통 2주 정도 되는 프로젝트를 할 때가 있습니다.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내용이 어려운 걸 쓸 수도 있고 공부해야 되는 학습량이 많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3일짜리 일주일짜리가 많겠고, 나중에 가다 보면 길게 주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개인 컴퓨터나 노트북이 필요한가요? 기숙사에서는 필요할 수도 있어요. 노트북을 추천을 해드리고, 개인 컴퓨터밖에 없으면 개인 컴퓨터 가지고 오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여기 어디냐, 강의실에 들어왔을 때는 여기 있는 강의실 PC를 쓰는 걸 추천을 합니다. 괜히 들고 왔다 갔다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기숙사에 들어가면은 PC를 본인 개인 PC가 없으면 좀 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기숙사에서는 PC를 제공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노트북이 좀 허름한 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거 가져오시면 되고, 정 없으면 저희가 이제 라즈베리판이랑 노트북을 빌려 드려 가지고 본인 컴퓨터에 접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아마 환경을 제공할 것 같습니다. 또 없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제공을 할 거고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본인 장비를 활용을 하시면 되겠죠. 뭐 장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희는 수업이 시작되면 비대면으로 전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환이 될 수 있는데 저희는 작년에 어떻게 했냐면 디스코드를 이용해서 계속 이렇게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디스코드로 충분히 다 했습니다. 그래서 뭐 수업이 의사소통 이런 게 아니고 헤드셋도 저희가 제공을 할 겁니다. USB 헤드셋도 제공을 할 거니까 뭐 집이든 어디든 노트북이나 컴퓨터가 있으면 우리는 PC만 있으면 뭐 뚝딱 만들어내야 되는 개발자들이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때까지 다 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프로젝트 할 때도 기숙사에서 또는 집에서 다니는 친구들이랑 기숙사에 있는 친구들이랑 디스코드를 또 통해서 또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너무 어렵거나 그런 건 없을 것 같아요. 저희 수업할 때도 디스코드 활용을 합니다. 우리 저기 칠판이나 저기 프로젝터 이렇게 해서 하니까 집중도가 떨어져서 디스코드 켜가지고 화면 공유해서 보면서 이렇게 합니다. 강의실 PC가 혹시 별도 보안 프로그램으로 파일 다운로드 그런 건 없는데, 불법 프로그램이라 허용되지 않는 프로그램을 설치를 못할 거고요. 올해는 전부 리눅스를 깔아서 쓸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USB 사용하는 제한은 없습니다. USB 사용 못하게 하면 저희 개발자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 크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만약 개인 건강 상황 악화, 경조사 등으로 병가 같은 거 뭐 수일 수업을 못 받거나 하면은 보충을 받을 수 있나요? 경조사 같은 경우나 뭐 예를 들어서 뭐 개인적으로 뭐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아니면 뭐 어디 많이 아파가지고 며칠을 입원하고 왔다. 그러면 몇몇 학생들이나 이렇게 야간에 저랑 조동현 교수님이 그 디스코드로 별도로 보충 수업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어떻게든 보충을 받을 수 있게끔 해드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 노트북이나 컴퓨터 사용이 좋아야겠죠? SSD만 돌아가면 됩니다. 하드는 정신건강에 상당히 좋지 않고 SSD에 4기가 이상 램만 있는 PC가 있으면 됩니다. 그럼 뭐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처음 여기 들어오는데 너무 비싼 걸 사가지고 들어오지 마세요. 여기 뭐 고장 나거나 한번 마음 아프니까 그냥 뭐 너무 좋은 거 살려고 하시는 너무 좋은 거 사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본인이 뜻만 있으면 어떤 환경에서든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나 잘 모르겠다 하면은 여기 와서 물어보고 사세요. 물어보고 사거나 환경을 어떻게 꾸밀지에 대해서 나중에 여기 들어와서 상담을 하세요. 그러면 저랑 조동희 교수님이 최대한 도와드릴 겁니다. 공부를 하고 싶은데 장비가 없는 게 슬프잖아요. 근데 장비가 없으면 또 공부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저희가 해야 되는 일이니까 너무 그런 부분에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와서 정말 공부 열심히 한다, 내가 정말
올 한 해 동안 열심히 하겠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오시면 다 도와드립니다. 어떻게든. AI 가정 수료 후 AI 사관학교. AI 사관학교를 왜 또 가요? 갈 필요 없지 않습니까? AI 사관학교 나온다 그래가지고 제가 듣는 소식으로는 AI 사관학교 취업률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전부 인턴으로 가고 이렇게 해서 좋진 않고, 저희 가정은 저희 가정대로 따로 독립적인 부분이니까요. 저희는 AI 가정이든 IoT 가정이든 목표가 다른데 진학하는 게 아니고 취업을 무조건 해야 되는 가정입니다. 뭐 굳이 한 번 더 뜰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냥 한 방에 끝내세요. 한 방에 프리패스 하는 거를 생각하시고 오시면 돼요. 그런 경우가 있죠. 여기서든 이전 가정에서든 공부를 조금 하다가 부족한 게 같아서 이 수업을 한 번 더 듣고 또 부족한 것 같아서 다른 수업을 또 듣고, 그럼 평생 수업만 들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저희는 이제 뭐라 그러냐면 그 프로 수강러라 그러거든요. 프로 수강러. 근데 프로 수강러가 되는 것보다 실전에서 훨씬 더 본인이 경험을 쌓는 걸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군대 있을 때 병장이 괜히 이렇게 병장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뭐 물론 이제 뭐 엉망인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그 병장까지 올라가는 그 짬이 있잖아요. 짬. 그 짬을 무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현장에서 굴러야 됩니다. 계속 공부만 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알았죠? 수료 후에 취업 전선은 사실은 이게 지역 산업 맞춤 과정이라서 광주 지역 내에 취업을 해야 되는데 광주에 취업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네, 여기까지 얘기할게요. 그거는 제가 여기까지 얘기할게요. 대부분 다 본인들이 원하는 지역에 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본인이 정말 취업할 수 있을 만한 실력을 집중하시면 돼요. 나머지들은 본인이 실력이 있으면 어디든 다 갑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이제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캠프 같은 걸 못했는데 올해 상황을 봐서 캠프도 할 거고, 중간중간에 또 수료한 사람들이 내려와서 또 경험담도 얘기해주는 시간도 가질 거고, 온라인으로 또 수료하신 분들 또랑 소통하는 시간도 가질 거고, 뭐 그렇게 많은 이벤트들이 많을 거고, 월화수목 금금금이라고 얘기해가지고 막 엄청 빡세게 공부할 것 같은데 사실 빡세게 공부는 해요. 빡세게 공부는 하는데 그 속에서 저희가 누릴 수 있는 거라든지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라든지 또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이런 거 다 구분을 해서 의미 있게 시간을 쓸 겁니다. 너무 쫄지 말고 오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한 15분까지만 질문을 받아보고 조금 쉬었다가 저희도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너무 좋아요? 네, 저는 지금 당신을 모르기 때문에 별로 안 좋습니다. 여기 와서 같이 공부하면 너무 좋을 것 같네요. 어떻습니까? 뭐 들어보니까 할만한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원하는 거는 여기 이제 뭐 수료생들도 있고 여기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정말 열심히 할 사람을 원해요. 대충 학원 수업처럼 본인한테 맞춰서 수업을 해달라는 게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제 해결에 초점을 줄 겁니다. 저희 고령자가 저희 한 35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저 지산막 가정은 35 정도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취업해서 잘 다니고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라든지 자신감 없는 그런 행동보다는 고민하지 마시고 도전하는 걸 가장 추천을 해드립니다. 이제 내년 이맘때쯤 여러분들이 여기 들어와 가지고 2022학년도 새로운 친구들한테 자랑스럽게 추천해 줄 수 있는 과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성별이 취업에 영향을 줄 수 있냐고요? 우리나라에 성별이 남자 여자밖에 없지 않습니까? 취업하는데 남자 여자 말고 뭐 구분하는 거 저희 쪽은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뭐 크게 뭐 남자든 여자든 취업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자, 너무 심심한 관계로 음악을 좀 틀어놓고 질문이 나오면은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네, 기숙사는 4인실입니다. 4인실인데 지금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 2인 또는 3인실 이렇게 운영될 것 같습니다. 네. 가정 중에 사정이 생겨서 그만두게 되면 국비 지원으로 참여했던 거니까 돈은 안 받아내요. 그냥 그만두면 그만두는 겁니다. 대신에 다음 가정을 들을 때 아마 불이익을 봐줄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서.
중간에 들어보고 아니다 싶어서 그만둘 마음으로 오시는 건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내 인생의 마지막 구직 활동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오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게 가장 올바른 거고요. 사실은 여러분들 고3 세네 번 하라 그러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아직 2분 남았다고요? 아니 2분 남았다고. 이분 남았다고. 2분 남았는데 왜 자꾸 보내려고 그래? 타자를 못 써서 늦게 치고 있으신 친구가 있습니다. 저는 처먹 주어를 못 먹어요. 아이고 얘 노래선 너무 큽니까? 자 1분 남았습니다. 부먹 찍먹. 나는 주로 뭐 먹지? 부먹으로 먹지 않나? 그래 부먹입니다. 찍먹도 잘 먹습니다. 편 나누지 마세요. 나쁜 사람. 철이 아니가? 아무튼 자 끝났어요. 자 나머지 질문들은 전화를 드렸을 때 하시고 부디 좋은 인연이 돼서 여러분들 정말 좋은 기회를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치약 초코를 왜 먹어? 자 우리 전화로 만나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뭐가 전쟁이야? 수업을 어디서 배우게 되냐요? 실습실에서 합니다. 실습실. 광주인력개발은 실습실에서 합니다. 저희가
IoT 가정 같은 경우는 IoT 별도로 교실이 있고요. AI 가정 같은 경우는 여기 요번에 실습실을 새로 꾸밀 거예요. 그래서 어, 실습실 이름이 뭘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과정 전용 교실이 있습니다. 전용 교실, 전용 실습실이 있습니다. 네, 소촌동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 좀 끌라 그러니까 갑자기 질문을. 네, 그러면 여기까지. 뿅.